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에 변동된 종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오늘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종목이 한 종목입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목표 주가 유지된 것 중에서 삼성전기가 새롭게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향 조정된 종목이 더 많죠. 삼성전자, 넷마블, 녹십자, 원익 IPS, DL 건설까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보시죠.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IBK 투자증권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7,000원에서 1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역 다변화와 엔진에 대한 고성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같은 경우에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부품 수급과 물류 지연으로 이연됐던 수요가 반영이 됐고 엔진 사업 속에서 이 고수익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분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481%, 매출 16%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매출액은 부품 수급과 물류 차질과 관련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위로금과 충당금 설정 때문에 이런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제목 보시면 내년에 침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지역 다변화, 엔진을 통해서 뚫고 간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 쪽에 엔진과 관련해서 매출 구성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매출과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 높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증권사 KB증권 매수 의견 19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전장용 MLCC 그리고 견조한 기판 실적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MLCC는 삼성전기의 72%의 매출을 담당합니다. 주력 사업이고요. 주로 스마트폰, PC, 가전 이런 IT 기기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 자동차용 MLCC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전장화 이런 추세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전자 부품에 대한 MLCC 채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는 근거로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전방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9% 수준에 불과했던 MLCC 매출 비중이 2025년에는 25%대까지 확대할 것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조한 기판 실적에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18%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가 스마트폰, PC 이쪽인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부가가치가 높은 서버용 패키지 기판도 양산을 해서 믹스 개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증권사는 삼성증권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 목표 주가 9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보다 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내년 블룸버그 전망치에 따르면 TSMC가 PER이 12.9배, 그리고 삼성전자는 14.8배입니다. 좀 더 높은, TSMC가 더 낮은 그런 결과가 되겠는데요. 왜 삼성전자가 더 비싼가 싶었더니,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계속해서 등락을 하면서 업황이 악화가 되면, 특히 최근 같은 시기죠, 급격하게 이익이 줄면서 이렇게 PER이 비싸지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개선 여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요. 경쟁사들과 함께 공장 가동률을 함께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금 자산이 지금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SMC는 자체적으로 이 가격 결정력, 파운드리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부담스럽다는 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메모리 재고 소지는 2024년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요. DRAM 가격도 내년에는 전년 대비 60%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역시 기존의 50조 원이 최고였는데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다음 넷마블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마켓 퍼폼으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 8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역시 낮췄습니다. 제목은 쌓여있는 숙제. 우선 첫 번째는 3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올해 12개 게임을 내기로 했는데 8개 게임을 냈지만 기대작에서 다 흥행을 실패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소셜 카지노와 관련해서 인수를 하면서 여기로 매출을 다변화시켰지만 이것도 실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숙제는 흥행 그리고 차입금 축소, 이게 되겠는데요. 지금 강달러 영향으로 외화부채를 지금 갖고 있는데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임 쪽으로도 올해는 내년에 10월 8일 출시 예정작인 신작은 있는데 그렇게 실적 기여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보이면서 지스타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 낮췄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L건설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29,000원에서 2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부진한 실적 대 안정적인 재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실적 기대감 3분기에도 부진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원가율 개선이 안 되게 되면서 부진했고요. 그리고 내년 전망과 업황 점검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업황이 안 좋죠. 부동산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가파른 마진 회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주택 착공 실적과 안정적인 마진, 그리고 제한적인 유동성 리스크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지만 우선은 업황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